두찜이라는 브랜드 알아? 그 친구들이 기영이 숯불 바베큐라고 바베큐 브랜드도 하거든? 근데 이번에 아구찜 브랜드를 하나 보더라고. 우동면을 넣어주는 우동국밥이라는 컨셉으로 지방에서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원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샌드위치가 겁나 잘 돼. 고객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불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내가 말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데? 좋은 자리가 나오거나 싼 가격에 나오면 나한테 가장 먼저 와. 왜냐면 나는 당일 의사결정을 해주잖아. 일단 무인 카페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판매 방식이라는 거는 카피가 제일 쉽잖아. 어제 매물이 들어왔는데 싹 다 그런 매물이 정리돼서 나왔나 봐. 나한테 한 20몇 개 들어왔는데. 대박. 이거 영상 내보내도 돼요?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지금 이럴 때는 외식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는 시기잖아. 요새는 다 주식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돈을 조금 벌었지만 와, 내년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자영업 경기가 진짜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요새는 다 주식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자영업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은 느낌? 나도 많이 하고. 올해 주식 성과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많이는 아닌데 한 5억 정도 샀는데 10억 된 것 같은데. 매출 보고를 받고 우울해지면 주식 계좌를 봅니다. 그냥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물론 내가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돈을 조금 벌었지만 와, 내년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 지수를 이끄는 거는 특정 부분이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뭐 살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럼 언제까지 살 거냐. 믿을 만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내년 중순, 내년 말까지는 간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금리가 오르는 것과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있지, 만약에 그 모멘텀이 딱 끊겨버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년에는 어떤 박살이 날까?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생겨날까? 대표님이 매년 자영업 트렌드 세미나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후석지라던가 만배알이랑 뭐 용가호거 얘기도 했었었고, 그런 무한리필 얘기도 하고 뭐 가성비 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정확했나? 강의는 이제 유료라서 이제 공유는 못하지만 강의 내용에서 정확한 게 너무 많았고, 오늘도 오랜만에 좀 장사 트렌드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2020년부터 23년까지가 굉장히 비정상적 소비가 주로 이뤘고, 프리미엄한 모델들, 가성비보다는 좀 나은 소비, 좀 좋은 소비, 비싼 소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스시 오마카세, 소고기 오마카세, 이런 이렇게 큰 가치를 지불해보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이 잘 됐었잖아. 근데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24, 25년은 아예 그런 매장들이 너무 힘들어졌었고, 지금은 스시집이 많이 없어지고 스시 사카파라는 컨셉으로 그냥 맛있는 걸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런 아이템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 타카빠? 스시에 뭐 사케도 먹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먹고, 근데 퀄리티는 스시 오마카세하고 큰 차이는 안 나. 가격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불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내가 말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런 지불 방식이 다른 업종에서도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짜장을 먹다가 간짜장을 먹으면 그다음부터 강짜장 먹더라고. 아니면 삼선짜장 먹든지. 자기의 올라간 입맛이나 취향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횟수를 줄일 수는 있겠지. 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 그런 관점으로 좀 더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감자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던 뭐 신동궁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바뀐 뼈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었잖아, 매장 한두 개가. 근데 지금은 감자탕 브랜드가 또 태동을 하고 있어. 김영희 동태탕, 조춘식 동태탕, 이런 동태탕 브랜드가 많았거든. 지금도 동태탕 브랜드가 또 엄청 많이 커져가고 있고, 갈비찜 같은 거, 옛날에 뭐 집신이라든지 그런 매운 갈비찜, 또 뭐 봉추 찜닭, 이런 찜닭 브랜드들, 옛날 한참 잘 됐던 브랜드 있잖아. 그런 것들이 살짝의 리터치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스터디를 또 계속 하고 계시군요. 스터디라기보다 나의 생존을 위한 트래킹인 것 같아. 두찜이라는 브랜드 알아? 찜닭에 요새 젊은 사람도 엄청 많이 먹잖아. 그 친구들이 기영이 숯불 바베큐라고 바베큐 브랜드도 하거든? 꽤 많아, 점포가. 근데 이번에 아구찜 브랜드를 하나 보더라고. 행보가 찜닭 하면 바베큐도 좀 가능할 것 같잖아? 아구찜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시작을 했어. 로제 아구찜 이런 거 로제 아구찜? 마라 아구찜 이런 거 맛있겠다. 마라 아구찜 같은 거. 다른 뭐 업종이나 근데 최근에 동동국밥이라고, 국밥에 면을, 우동면을 넣어주는 우동국밥이라는 컨셉으로 지방에서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원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샌드위치가 겁나 잘 돼. 그래서 형 여의도에 매장을 잡았잖아. 거기에 샌드위치를 할까? 일본식 덮밥 브랜드를 할까? 아, 여기도 샌드위치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앞에 서브웨이가 졸라 크게 있어. 그 자리는 어떻게 구하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매물 있어요? 매물 있어요? 매물 있어요? 물어보면 좋은 매물이란 게 당연히 싸고 좋아야 되는데 싸고 좋은 게 내가 갈 때까지 그 기다려주지 않잖아. 그 매물이. 결국엔 타이밍의 문제고. 근데 만약에 싸게 좋은 게 나온다고 했을 때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뭐. 다니면서 만나기에는 너무 운이 좋아야 되니까. 나는 결정만 해주면 되잖아. 좋은 자리가 나오거나 싼 가격에 나오면 나한테 가장 먼저 와. 가장 먼저 와 나한테. 왜냐면 나는 당일 의사결정을 해주잖아. 싸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그 부동산인 거잖아. 네가 아닌 거잖아. 나는 내가 아니까 맞네요 오케이. 너는 그러면 한참 그 앞에서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보고 막 이거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늦지. 그러면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또 미뤄지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상황이 바뀐 거야. 상황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고 임대인이 있다고 왔을 때 여기 임대가 만료가 돼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세입자는 기존에 내던 게 있으니 싫지. 저 이제 팔고 나갈게요. 막 이럴 수 있잖아. 왜냐면 임대인도 그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월세가 조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 들 만큼 측정을 해놨을 수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쓱 와보지? 내던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비싼 거지만 우리는 서울 경기 다 보잖아. 이만한 상권에 이 임대료 결코 비싼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엄청 싸게 많이 잡았지. 뭐 권리금 4억짜리를 9천만 원을 잡고 9천만 원이 잡은 가격이 얼마 전에 3억 4천에 팔았잖아. 권리만. 대박이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올라가는 월세가 너무 비싸지만 대표님은 워낙 이제 넓은 상권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에 하면 이 정도 장사할 수 있고 이 정도 월세면 싸다. 이게 바로 딱 계산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월세가 시세가 돼서 그럼 또 권리금이 또 올라가고. 아,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상권에서 하는 게 좋아. 대박이네. 어머니 때만데 가지 말고. 대표님이 또 저 여의도에 자리 알아봐 주셔서 제가 무권리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자리 지금 또 권리 5,500에 나왔잖아요. 바로 옆에 나왔잖아. 바로 옆에. 근데 그게 또 급매야 5,500이. 그러니까 내가 5,500 얘한테 준 거야. 그러네. 증여세 없이. 근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막 이런 업종은 3년 안에 무조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배달 음식점, 동네 베이커리, 무인 카페, 뭐 무인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거는 3년 안에 싹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무인 카페는 내가 봐도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판매 방식이라는 거는 카피가 제일 쉽잖아. 판매 방식이. 판매 방식은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10,000원에 팔게요. 그럼 나도 그럼 나는 9,000원에 팔게. 그럼 8,000원에 팔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에 의한 어떤 브랜딩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너무 잘 나와 있지. 경쟁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경쟁자의 기능 중에는 시장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고 시장을 정리해줘 얘네가. 경쟁자들이 시장을 정리해주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이 정리가 되잖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돈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돈이 안 돼 버리면은 뭐 경쟁자도 안 생기고 시장이 없는 거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우리는 사람 없는 아이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누가 나의 아이템을 나의 경쟁력을 나가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고. 사람 장사가 힘들고 사람으로 하는 아이템이 프랜차이즈가 어렵고 복제도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에 경쟁력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복사할 수 없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복사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드는 게 제일 좋지.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길이지. 너무 어려운 길이지. 내가 봤을 때 중국이 잘하지.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에서 일성도시 있지, 이성도시 있지, 삼성도시 있지. 삼성도시 사람들은 일성도시 갈 일이 없어. 근데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야. 그럼 삼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일성도시에 숙소 얻어주고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잖아. 이 사람 만약에 정리되면 다시 삼성 가야 되잖아. 빡시게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큰 브랜드가 하이디라고 해요. 브랜치마다 누가 잘했냐를 측정하는 도구가 그 점포에 우수사원이 몇 명 있냐에 따라서 측정을 해. 무인 카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인형 뽑기방 봐.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지금 좀 잘 된다고 해도 뭐 새로운 재밌는 기계 나오면 그것도 뭐 갈아 끼는데 돈 다 들어가고 막. 그래서 브랜드는 살아남아. 브랜드는 살아남는데 인형 뽑기방은 다 죽어.
무인 카페도 무인 카페 브랜드는 살아남아. 그렇지만 일반적인 무인 판매 방식의 커피숍은 죽을 수밖에 없어. 무인 카페 브랜드라고 했을 때 머리에 기억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관점에서 저가 커피는 어때요? 요새는 컴포즈 옆에 백다방 있고 백다방 옆에 더벤티 있고 티 옆에 무슨 메아커피 있고 그 옆에 이디야 있고 세트 패키지더만.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 모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나는 오히려 밀크티나 이런 브랜드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하루에 밥 몇 끼 먹어? 근데 저녁에 술자리 많지 않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한 끼밖에 안 먹어. 그리고 점심에 그냥 밀크티 같은 거 한 잔 끝내 그냥. 그리고 중국에서 활성화된 아이템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 갔을 때도 보면 밀크티 브랜드 아니면 요거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음료 브랜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허거, 마라탕, 물론 밀크티 당연하고. 근데 디저트가 요새 중국에서 엄청 많이 돼. 한국의 디저트는 원래 일본에서 많이 왔었어.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많이 갔어. 지금 바뀌었어. 중국이 디저트를 잘하나 보네요? 아니면 잘해진 건가? 그렇다기보다 컨텐츠를 지고 있잖아. 그리고 그 유저들이 다 1020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성수동 가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브랜드, 정말 장사가 엄청 잘 된다더라, 이런 요수국 브랜드 뭐가 있어? 당. 성수동 소문난 겁니까? 소만 감자탕 원탑이지. 옆에 있는 뭐 능동미나리. 눈동미나리. 한정선이라는 브랜드 알아? 25억 판다더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 확인은 못했어. 근데 내가 들은 얘기야. 모찌떡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에 들은 얘기니까. 카더라. 전에 들은 얘기니까 내가 뭐라고 할수 있어. 능동미나리는 맞고 그만큼 디저트가 열풍이다는 거. 그리고 엄청 유행주의가 빨라졌어. 두쫑쿠 하겠지. 버터 찰쌀떡 하겠지. 요새는 이런 모찌 형태 잘 되고 있지. 그리고 왁부라고 이렇게 부셔먹는 이런 뭐 약간 크리스피한 감이 있는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지. 요새는 뭐 이런 것 같아. 신선한 아이템 플러스 식감, 이게 결합이 됐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뭐 두쫑크 뭐 얘기하면 엄청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지. 진짜. 버터떡 얘기하면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세 달? 내 친구들 디저트 하는 애들 맨날 개발하고 있어. 맨날 그 보면서. 고깃집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때 틱톡이나 샤오롱슈를 보면은 어떤 고깃집이 잘 되냐. 일단 첫 번째 비주얼이야. 뭐가 뭐 많아야 돼. 그리고 풍부한 가짓수. 뭔가 비주얼적으로 내가 진짜 먹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지 그 시장에서도 살아남고 우리도 살아남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비주얼보다는 비주얼 퍼포먼스를 선호하는 거야. 퍼포먼스. 내가 뭘 어떻게 해주냐. 갈비를 양념된 갈비가 나오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주면 더 맛있어. 그 계류동 서비스라고 하나?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그래서 뭐 한참 요새 잘 되고 있는 뭐 대물섬 이런 데들은 말아주고 이거는 그냥 다반사고 김밥 회에다 막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래. 잘하고 있는 거지 퍼포먼스를. 고깃집에서는 확실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그릴링 해주는 매장이라면. 이제는 아예 다른 나만의 어떤 식당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퍼포먼스 다 집어넣고 그거를 우리 브랜드에 이식시켜주는 작업. 그 청계화 가든 만들었잖아. 청계화 타운이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뭐 하나 하려면은 일이 많아. 점주도 동의서 받아야 되지, 또 원가 분석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도 점주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야. 근데 눈으로 보여주면 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 그래서 청계화 가든을 만든 거야.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뭔가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백날 말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 실제로 잘 팔리는지, 어떤 비주얼이 나오고 있는지,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단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가든을 만든 거야. 와, 근데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수록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잘 하시거든. 근데 말로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 30개를 다 한 번에 퍼포먼스 올리기 쉽지 않아. 어떤 별동대처럼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식시켜주는 게 낫지. 그런 의미에서 또 청계화 가든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치킨집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대표님 치킨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청년피자라는 브랜드에서 크리스피 치킨버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게 런칭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거의 100개인지 하여튼 엄청 많이 나갔어. 근데 그게 오퍼레이션을 강화한 거야. 가격은 완전 낮췄어. 지금 치킨 시장이 돈이 안 남는다. 뭐 그거는 구조적으로 뭐 본사가 뭐 마진을 녹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배달비 증가. 요새 한 30% 떼가나? 뭐가 남겠냐고. 근데 치킨이 사라지냐? 사라지진 않겠지. 사라지진 않고 뭔가 어떤 판매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피 치킨버거라는 브랜드가 아주 좋은 예시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작년에 무한리필 많이 생겼잖아요. 어제 매물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런 매물을 받아서 허거 브랜드를 업변을 하면 사업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대박. 이거 영상 내보내도 돼요? 우리 나 매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식당 하나
매물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다. 이 보증금의 싹 합이 20억이라고 치자고. 매물이 들어온 게 28개가 들어왔어요. 이걸 만약에 한 30억 정도로 펀딩을 해서 다 가졌다 쳐. 그래서 우리가 허거 브랜드 혹은 무슨 KBBQ 브랜드로 간판 가리를 했어. 큰 돈 안 들이고.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가 30억을 넘을까 안 넘을까? 무조건 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돈 있는 사람한테 50억만 줘봐. 왜? 나 이거 하려고. 그럼 돈을 줄까 안 줄까? 그럼 나는 내가 아이디어 냈고 아이템도 내가 넣었으니까 100억 밸류의 펀딩을 할게. 너 얼마 들어올 거야? 50억 들어올게. 난 50억 버는가 그럼. 아, 미쳤다. 영상에서 짧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그거를 사업화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또 노력과 고민이 들어가겠지. 아깝잖아. 이번에 사실 청계화 가든 여의도점 있잖아. 인테리어비 3천만 원 들었거든. 미쳤다. 몇 평이죠? 90평. 여의도 90평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브랜딩만 좀 바꾸고 거기도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던 거를 대표님이 잘 받아오신 거 케이스죠? 8억 정도, 7, 8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1억을 가져온 거니까. 이런 브랜드 진짜 본사하고 얘기해서 너네 다이다이 하지 말고 싹 다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얼마에 줘라 라고 딜을 하면은 나쁜 딜은 아니지. 기회일 수도 있네요, 진짜. 지금 워낙 이제 외식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또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진짜. 항상 존재한다.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지금 이럴 때는. 지금 뭔가 외식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는 시기잖아. 맞아, 맞아. 이럴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손가락 빨 수 있냐 일을 해야지. 좀 관망을 하면서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 바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낫고. 진주섬 형이 했을 때도 그거 6천만 원에 다 한 거잖아. 지금 진주섬 얼마 팔죠? 지금 한 9천 1억 파니까 통장에 1억 5천 있더라고. 투자비는 다 뽑은 거야 벌써. 거의 마무리인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 저희가 뭐 아이템적인 얘기 했으니까 상권 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좀 망하는 상권, 좀 안 좋은 상권 이런 데 있어요? 안 좋은 상권. 그 상권 안에서의 니즈가 바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시방에서는 사실 그 상권이 뭐가 있어 지금. 맞아, 맞아. 근데 뽀뽀초까지 안 좋은 상권에서 막 1억 3, 4천 파는 데도 있는데 임대료 막 300 이렇게 내면서. 그래서 상권이 무슨 의미가 없진 않지. 그렇지만 상권에 맞는 아이템으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상권 따라서 철새처럼 이동할 수는 없잖아. 지금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상권이 좋은 상권이라 그래. 그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네요. 뭐 강남이라던가 을지로, 명동. 근데 오히려 있잖아. 너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대전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대.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소비성에 비해서 월세가 저렴해. 많이 저렴해요? 내 후배들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수익률이 좋으니까. 대전이. 지방이라고 다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요새 여수도 엄청 관광객 장난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관광객 테마가 있네요. 왜냐면 원화가 싸잖아. 요새 일본 관광객 많이 줄었어. 그게 엔화가 올랐잖아. 몇 년 전부터 막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막 해서 막 지방 지역과 연관된 어떤 아이템이나 뭐 식자재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식당들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살려서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제주도도 사실 지금 살아남는 식당들은 다 외국인 상대하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은 요새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예 규모를 줄여서 뭔가 동네 맛집이 되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 지역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확실히 이거는 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너무 그래도 결국에는 서울로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뽀뽀초갈비 지방에 보니까 상위 맛집 거의 오가닉으로 1등 잡더라고. 서울 경기에서 오가닉으로 1등 잡기 쉽냐? 거의 없다 볼 수 있지. 그만큼 경쟁자의 수도 다르다.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은 되던 것들이 안 되잖아. 그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야.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기회의 시기. 2020년부터 23년까지 가던 기조가 4, 5년까지 밀려왔단 말이야. 2025년, 26년은 2020년에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부침을 겪는 시기였어. 근데 지금은 그 부침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기까지 온 거야. 나도 안 되는 점포는 이제 정리해버려. 정리할 생각이야, 안 되는 점포는. 리로케이션을 하든지, 리브랜딩을 하든지, 뭔가의 새로운 트라이를 해야 돼. 지금 2026년이 분명한 과도기의 끝자락이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거는 확실하다. 이번 하반기 엄청 중요하겠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없을 때 어떤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면서 어떻게든 버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 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런 시기 겪잖아요. 진짜 몰입하는 반강제적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시기. 근데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요즘 이제 20대 분들 창업하는 20대들. 근데 그 친구들이 오픈하는 거 보면 막 1인 야키토리바, 혼술바 막 이런 거 이제 완전 진짜 저게 되나 싶은 것들을 오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되는 것들을 좀 트래킹 해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이 만든 방식,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그 구조를 좀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 어제 간 데가 서민국수라는 국집이야. 근데 국수도 팔고 닭도리탕도 팔고 여러 개 팔더라고. 근데 혼자 일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전수 창업으로만 130 몇 개를 창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아. 사장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내가 사실 영업이 오늘까지 해요 그러는 거야. 영업이 오늘까지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오늘까지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맛있더라고.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근데 이런 아이템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맛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 혼자 이렇게 하시고 또 맛도 준수하고. 아, 이게 시장이 있다. 뭐 작게 하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